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김건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가 사과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과를 했으면 뭐 성명을 발표를 했든지 아니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뭐 사과문이라도 읽든지 뭐 그랬어야 되는데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텍스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했대. 뭔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의 변호사가 사과했다라고 말을 했더군요. 어디에서? 예, 대구에 있는 극우 이상한 그 매체 하나 있죠. 거기 이동재인가 왜 한동훈의 뭐 절친인가? 뭐 하여튼 한동훈하고 왜 검언 유착에 연루가 됐던 이동재. 그 이동재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뭐 있나 봐요. 매일 대구 매일. 예,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변호사가 사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의 내용? 그래, 사과를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애매해요. 국민들께 죄송하다. 아이고, 송구스럽다.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했다고? 네, 검사들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대국민 사과예요? 그걸 대국민 사과라고 할 수가 있나? 김건희는 사과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열을 받았습니다. 진짜 열받는 거는 그런 사과를 사과라고 대서특필한 언론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도 미쳤고요. 김건희도 미쳤고 김건희 변호사도 미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제정신이냐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국민들 몰래 눈을 속여가면서 몰래 조사를 받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대. 제3의 장소래. 여기가 어디? 예,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래. 이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뭐? 예, 이게 알고 봤더니 뭐라고? 예,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의 정부 청사.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예, 청와대 바로 앞에 있던 경호처 부속 청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창성동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성동은 청와대 바로 앞이에요.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 건물이라 하면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부속 건물이나 다름없어요. 청와대 부속 건물이에요. 청와대 경호실 건물입니다. 2년 넘게, 아니 3년 넘게 최초 문제가 된 걸로 치자면 그건 4년 가까이 질질 끌던 조사를 받아놓고 그것도 국민들 모르게 받고 그것도 청와대에 가가지고 정호실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이것부터가 사람들을 많이 열받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황제 조사냐고, 중전마마 조사냐고, 측천무후 조사냐고. 자, 그런데 더 우리를 열받게 하는 대목이 있었죠. 검사들이 휴대폰을 오히려 뺏겼다고 하죠. 보통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피의자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꾸로 검사가 휴대폰을 뺏겼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왜 뺏겼느냐라고 했더니 폭발물 때문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처 건물에 폭발물이 있다고요? 경호처 건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그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리고요, 원래 경호처 건물 안에는 핸드폰이 원래 안 터져요. 원래 그 안에는 외부의 그 휴대폰 전화 신호가 안 들어오게끔 방해 전파가 다 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청와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전파가 돼 있어가지고 휴대전화가 안 터지게 돼 있어요. 휴대폰 내든 안 내든, 안 내도 전화는 안 돼. 그런데 또 휴대폰까지 냈다고? 이게 쏙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다 뭐가 된다고요? 예, 먹통이 됩니다. 휴대전화 먹통이 돼요. 청와대 안, 청와대 안도 항상 휴대전화가 안 되는데요. 대통령실 전화가 휴대전화가 안 되는데요. 왜? 지들만 왔다나 폭발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호실 건물 같은 경우는요, 구석구석 다 뒤집니다. 천정 다 뜯어요. 그래서 폭발물이라는 게 아예 있을 수조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안 내놓습니다. 갖고 있어도 전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니, 경호처 건물이잖아. 경호처 건물 안에 누가 어느 미친놈이 거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한다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휴대폰을 왜 제출했느냐? 이거는 그냥 제압용입니다. 폭발물하고 상관없어요. 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사람들 잘 모르시는 건데, 폭발물 때문에 휴대폰 제출했다? 거짓말이에요. 딴 데도 아니고 경호처 건물 안 청와대에,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핸드폰이 마비가 돼요. 근데 뭐 또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얘기를 듣는데 많은 국민들 더 열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는데 뭐 폭발물? 야, 검사들을 그렇게 못 믿어서 폭발물? 기가 차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검사들이 오히려 불려간 거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 이 열받는 장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떠버렸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조사를 받는다는 보안이 세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셨죠? 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전 더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상식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런 말에 국민들이 속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용 한번 봅시다. 텍스트가 있어요. 핸드폰은 무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신분 확실한 사람이라도 테러리스트가 검사님 보안이 새는 경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경호처 건물도 그렇습니다. 휴대폰 안 돼요. 휴대폰 안 되게 방해 전파를 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돼요. 그런데 일부러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네,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심리적 제압. 검사가 검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거기에 순순히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열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김건희는 뭔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김건희는 뭔데 저렇게 특혜를 받느냐.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 김건희도 그렇고 김건희 변호사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특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저 말 자체가 더 열받죠. 저걸 굳이 특혜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저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열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가 사과를 했대요. 김건희가 사과를 했다고? 어떻게 사과를 했는데? 뭐 사과문이라도 발표했나? 아니면 영상이라도 발표했나? 어떻게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사과니 어쩌니 저쩌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 사과를 한 사람은 김건희인지 아닌지 몰라. 변호인을 통해서 첫 사과를 했다는 거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아니 김건희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과를 하는 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사과를 한다고?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 나온 게 아니라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대신 그 사과를 한다고? 이게 사과야? 이거야말로 특혜 아닌가요? 그런데 좋아, 어디서 했는데? 사과를 김건희가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 말을 어디서 했는데? 검사들 앞에서 했대. 검찰 조사 때 그런 말을 했대. 아니 지가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했으면서 검찰 조사할 때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말을 하면 뭐 하는데 이게 사과입니까? 이걸 사과라고 써주냐고. 예, 이걸 이게 사과입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야말로 특혜가 아닌가. 이게 김건희 특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니까 특혜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사과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측정무은이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론이 지적하기는커녕 뭐시라? 사과, 첫 번째 사과라고 떠들어? 개사과도 대리 개사과 아니야. 개사과면 차라리 낫게. 대리 개사과야. 전원이야, 전원. 전원. 저는 정말 열받는 게 김건희야 원래 저런 인간이다 치고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언론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걸 사과라고 기사를 쓴다는 게 이걸 사과예요? 그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나 진짜 만약에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했다면 이걸 사과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사과냐 라면서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은이 만극해야 됩니까? 보세요. 일본의 천황폐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덴노 헤이카도 그렇게 안 해. 지가 덴노 헤이카야?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개, 돼지로 보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 잠시의 이 문제, 이 곤란한 상황을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숨만 쉬어도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언론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이걸 비판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언론의 자유니 권력과 맞서 싸우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국일보 이머식인가 하는 뭐 사람, 그 기자인지 뭔지 이래놓고 권력하고 싸운다는 소리를 해? 부끄럽지도 않나? 지가 싸우는 권력은 뭐 꿈속에 있는 권력이야? 지들 언제 싸웠는데 꿈속에서 싸웠어? 이러니 기자들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거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반성이 없어. 저는 이 상황이 더 화가 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 때문에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참, 참 이걸 참, 열받아. 참, 이제 언론의 각성이 필요하면서, 아니, 언론의 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기본 차질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이랬다면, 권양숙 여사가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선균 씨 얼마나 물고 뜯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의 목숨을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여사 얼마나 물고 뜯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과 받아내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건희는 왜 가만 놔두는데? 우리는 여기서 더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의 김건희의 이런 행태를 봐준다면, 용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김건희의 특혜, 김건희 세상을 공고히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